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글로벌 협력실 김교국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방안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2시에 시작해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아세안의 화장품 시장 현황,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채널 전략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지고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금일 웨비나 연사인 링고 글로벌의 김은호 팀장님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거쳐서 펑타이 그레이터 차이나 광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신 바 있으며 이커머스 경력 18년 차의 전문가이십니다. 링고 글로벌은 틱톡 글로벌 등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연을 맡으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시장을 리딩하고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세안 전체를 다루자니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중에서 커머스로 효율이 있는 국가 위주로 좀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라임보다는 온라인이 이제 강세인 나라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중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이렇게 이제 3개국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도 있긴 한데요. 향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좀 시기가 이제 다소 뒤처진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의 이제 아젠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현황, 이제 브랜딩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 채널 전략, 이제 링고에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4개 꼭지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현황에 대한 이제 목차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 코스메틱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싱가포르, 네, 말레이시아, 중국,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체 글로벌 코스메틱 시장 현황인데요. 현재 이제 글로벌 코스메틱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시장 규모 면에서는 18년까지 3%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고 글로벌 리서치 전문 스테이티스타에서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도 약 한 740억 달러 시장 규모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이제 플랫폼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화장품의 특성상 프라인이 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피부의 피부톤 여러 가지들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해보고 구매하는 이제 경향을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이 좀 강성이 높은데 계속해서 실질적인 구매 패턴은 온라인에서 이제 보시는 오프라인에서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도 이제 페이스나 아이 카테고리 전체 점유율이 이제 70% 파악을 하고 있고 립스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잠시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계속 재성장하는 싱가포르인데요. 어, 싱가포르 여러 이제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한테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매출도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비자의 한 31%가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 인구가 이제 한 960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한 75%가 화교입니다. 화교다 보니까 문화 수준이라든지 재정 수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항이 좀 덜한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메틱 말고 이제 구강 케어 쪽 제가 뭐 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냄새나 구취나 이런 판매가 이제 증가를 한 2021년도 기준으로 한 2.1% 증가를 보였고요. 주요 브랜드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브랜드, 콜게이트라든지 네, 오랄비 이런 형태, 그다음에 리스테닌 이런 제품 강세를 제품 중에서도 김은우, 네, 김은우 팀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중간중간 약간 끊기듯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지금,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아, 예.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중심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주요 브랜드로는 달리 더블이라든지, 뭐, 콜게이트, 뭐, 센소다인, 뭐, 오랄비, 그다음에 리스테린,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성분이 들어간 천연 성분 이런 제품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유기농이라든지 천연 성분들에 대한 선호도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헤어 케어 시장의 현황인데요. 어, 뭐 팬데믹 현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점유율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 해외 브랜드 이제 수익 규모는 이제 약 한 7%, 거기에 이제 태국, 미국, 그리고 한국 제품도 들어가 있고요. 어, 국내 브랜드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쟁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주요 브랜드는 뭐 유니에버라든지 로레알 그런 이런 제품들, 그리고 국내 브랜드, 자국 브랜드들이 이제 그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한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니즈는 있는데 워낙 이제 그 해외 브랜드라든지 글로벌 브랜드 그리고 이제 자국 국내 브랜드가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웰빙 트렌드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성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네, 한국 제품으로는 뭐 수리안이라든지 그라펜, 뭐 푼달, 려, 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제품들이 이제 인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인데요. 말레이 같은 경우는 뭐 한 인구는 한 3,500만, 저희 한 절반 정도 되죠. 여기에서도 하교가 적지 않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화 수준이 저희보다도 뭐 비슷하다 보니까 높거나 비슷하다 보니까 가격의 저항이 덜한 국가이고, 그리고 매출도 이제 빠르게 이제 좀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그런 국가라 그러면, 말레이는 싱가포르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또 동남아에 있는 다른 국가들, 인접해 있는 뭐 태국, 필리핀, 이런 이제 동남아 국가들의 좀 벤치 모델이 되는 이제 국가라 보니까 이쪽 시장도 이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에서 좀 특히나 또 요즘 뭐 워낙 지금 반도체 쪽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 글로벌한 기업들도 지금 말레이 쪽에 다 이제 공장을 신설을 하기로 다 확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는 이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PS 쪽 관련 제품들이 이제 높게 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바디케어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습하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 때문에 판매량이 좀 저조한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에서의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스알엑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샘 요거를 좀 그 사례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이제 틱톡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시팅을 해서 동남아
소비자들한테 인지도를 많이 쌓은 그런 형태가 되고 제품 면에서는 이제 패키지나 이런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을 세련되게 해서 소비자한테도 이제 인식을 이제 좋게 한 형태가 되어 있고요. 세일즈 측면에서는 다양한 국가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착해서 좀 꾸준하게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지도나 판매량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점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별도의 이제 기획 상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차별화, 이제 그럼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퀄리티를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제 데일리 케어 시장 현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킨케어 점유율이 이제 42%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향수 쪽이 8.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샴푸가 이 뒤를 이어가지고 7.8%, 그다음에 컨디셔너라든지 트리트먼트가 이제 6.2%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수입 제품들이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제품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구강 제품은 사실 현재는 좀 높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 수준이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함에 있어서 수요가 이제 빠르게 이제 확대될 거라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헤어 케어 시장 현황입니다. 매출이 이제 그 한 21년도 기준이긴 한데 시장 매출은 한 7% 정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샴푸가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컨디셔너라든지 트리트먼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여기도 해외에 이제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이제 강세를 시장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거는 말레이는 아무래도 이제 할랄 이런 이제 인증 제품이 강세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진출하는 기업들은 할랄의 인증을 이제 받음으로써 좀 더 이제 그네들한테 친숙하면서도 좀 뭔가 빠르게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남아를 특히나 이제 말레이 쪽 이런 쪽 동남아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할랄 인증도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 워낙 변동성도 크고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워낙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냥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제가 여기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방안도 뒷부분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이제 조금 이제 주춤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해서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60억 위안 정도까지 이제 성장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网红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95% 정도가 이제 코스메틱 판매 점유율을 이제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제 스킨케어 시장 현황인데요. 커머스 시장 이제 매출은 약 한 4,120억 위안 정도로 이제 나타냈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잠깐 이제 주춤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해서 뷰티 스킨케어 점유율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약 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6월, 11월 같은 경우, 이제 6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6.18 징동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11월 11일을 해가지고 강군제라고 해서 이제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 두 개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이제 급성장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어, 중국에서의 또 이제 좀 특이할 부분은 세트 판매는 조금 줄어들고 이제 단품 판매는 이제 늘어나는, 네,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페이스케어 이제 계열 중에서도 고가 라인인 이제 에센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로션 크림 쪽이 빠르게 이제 성장을,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예전에 이제 주 카테고리였던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로 이제 중국의 내수 제품들이 워낙, 네,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불리하다 보니까 마스크팩은 하락하는, 네,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인데요. 어, 네, 브랜드마다 쭉 있습니다. 이 글로벌 브랜드부터 해서 저희 해외 브랜드들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 뭐까지 쭉 적혀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고가 라인, 가격대가 높은 쪽 라인은 미국, 미주라든지 유럽, 일본 이렇게 해서 선진국들 위주로 고가 라인은 앰플이라든지 이런 쪽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영양크림 뭐 이런 종류.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가 아무래도 이제 스킨케어 아니면 색조 이런 부분들인데 가격대가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들, 로컬 브랜드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조금 다소 조금 힘겨운, 네,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커머스, 네, 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장 집중도 측면에서도 요즘 계속해서 이제 남성 화장품이라든지 남성 관련된, 네, 스킨케어 그런 제품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다른 브랜드들은 다른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하향세긴 하나 좀 평균적인 이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클렌징이라든지 마스크팩 등 이제 데일리로 이제 소모되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가 좀 집중도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네,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연중으로 봤을 때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큰 이제 월별마다 각각의 이제 상시적인 뭐 여러 형태의 이제 프로모션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9월 그다음에 11월 이게 이제 가장 큰 심적인 이제 프로모션 데이라고 할 수 있겠고, 1월 달에는 뭐 초반 이제 신제품 데이라든지 3월 달에는 부녀절이라고 해서 뭐 여성들을 위한 프로모션, 그다음에는 5월에는 그다음에 젊은 남녀를 위한 이런 프로모션. 각각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6월, 11월에 매출이 이제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페이셜 에센스 부분에 이제 키워드 제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빈도수가 이제 가장 높은 키워드로는 이제 수분 보습이라든지 피부톤 개선, 네, 수축 그런 것들이 이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블루오션 키워드로는 이제 여기 일회용 에센스라든지 일회용 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장 친화적인 부분도 있고 저는 계속해서 좀 도태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션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름 방지에 대한 수요가 이제
높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검색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버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200, 뭐 화이트닝, 뭐 브라이트닝 되는 들이 검색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있습니다. 월별 이제 온라인 트렌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이제 나눠서 이제 마스크팩하고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데일리로 사용되는 카테고리다 보니까 좀 건조해지는 겨울철에 이제 좀 수요가 높게 되는 잘 아시다시피 자외선 같은 햇빛이 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초부터 해서 이제 여름에 증가세를 보이다가 가을엔 좀 떨어졌다가 오히려 이제 겨울철 이제 11월 되면 좀 김은혜 팀장님 목소리가 좀, 예, 잘 안 네. 들려서요. 가까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중국 뷰티 퍼스널 케어 이제 전체 B2C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이제 US 달러 550억, 10달러 이제 중에서도 24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약 한 34조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퍼스널 케어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20년대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 네. 코스메틱도 역시 계속해서 성장하는 스킨케어 부분도 역시 13%, 20년도에 이제 약 한 14%에서 이제 14에서 계속해서 승상, 이제 상승을 하는 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헤어 스킨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 시장 자체는 커지고는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 이제 일반적인 이제 좀 뭔가 특화된 이런 뭐 그리고 성분에 대한 뭐 차별화가 된 이런 상품 말고 일반적인 스킨케어는 조금 소비자한테 이제 매력적으로 떨어지는 영향을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기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성분에 대한 뭐 특화된 패키지가 좀 특이한 그런 형태 제품이 유행을 하는 인기를 끌고 있는 수 있겠고요. 어, 두피 관련해서도 는 클렌징 제품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네, 스킨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 네, 클렌저 같은 경우 끌고 있고 바디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각질 제거하는 종류의 제품들이 향균 비누 같은 그런 기능성 클렌징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 샴푸 시장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케어 형태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샴푸 브랜드 자체는 이제 감소를 하고 있지만 트리트먼트 브랜드들은 이제 뜨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브랜드 자체가 지금 뭐 3천 개 이상 정도로 이제 증가할 정도로 크게 격차를 보이는 어, 시장 자체가 이제 니즈가 늘어나다 보니까 뛰어드는 브랜드들은 많은데 그만큼 또 도태에서 그냥 없어지는 브랜드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적정한 이제 가격대가 보통 이제 100위안에서 200위안 정도의 이제 사이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많이들 이제 구매하는 요런 가격대가 되겠고요. 조금 이제 기능성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300위안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맥시멈 정도의 가격 구간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이제 샴푸를 구매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인데요. 그게 이제 효능적인 부분, 그다음에 향적인 부분, 그다음에 두피가 이제 지성이냐, 건성이냐, 뭐 지성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많이들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어, 중국인들의 이제 보통적인 이제 두피 타입을 보면 이제 지성이 가장 많고요. 4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성이 한 37%, 건성은 한 16% 정도로 이제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뭐 샴푸를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중국 쪽 소비자들은 이제 지성 피부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제 타입을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구매 포인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빨리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자극적이지 않은 두피에 이제 손상을 입히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을 선호하는 들이 되게 모발의 이제 상태라든지 뭐 효능 효과, 안정성, 네, 이런 이제 고려를 하는 를 있습니다.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많이들이 이제 구매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티몰이 이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부분은 도인이라고 해서 이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티몰의 영역을 계속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츰차츰 이제 잠식해가는 네, 그런 형태로 보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도인을 통해 가지고 도인이 뭐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로 그리고 국내에는 소개되기에 이제 틱톡으로 이제 글로벌로는 틱톡으로 소개되면서 한 똑같은 이제 플랫폼인 거고요.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로 도인의 이제 짧은 영상이라든지 쇼폼이라든지 라이브 이런 것 쪽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이제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도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지금 도인의 이제 소비자들이 좀 니즈가 있는 부분이 샴푸하고 이제 트리트먼트를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가- 샴푸 플러스 이제 트리트먼트 영역이고 여기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여성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나이대들은 보통 이제 25세에서 40세까지가 이제 65% 정도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탑티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이제 일선 도시의 소비자들이 그 헤어에 대한 이제 니즈가 강하고 좀 많이 이제 구매력이 일어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좀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뭐 좀 시장의 개요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사례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브랜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마케팅 뭐 커뮤니티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량으로 지금 트래픽을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사례인데요. 킴투라는 이제 중국 내수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공 비결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어, 틱톡이죠. 틱톡 도인, 중국으로 치면 도인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공식 계정, 도인 플러스 공식 계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집중을 했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급상승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인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하고 다르게 크리에이터, 이제 왕홍의 영향력이 엄청 이제 크기 때문에 왕홍의 이제 영향력을 힘입어 좀 성공한 이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보면 22년도 이제 광고 크리에이터 이제 광고 현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도표인데요. 거의 한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파워가 막강하다. 중국 내에서는 도인 중에서도 이제 왕홍의 이제 파급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메이블린 형태인데요. 메이블린도 역시나 이제 틱토커, 이제 틱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파급력이 있는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지고 확산하고 성공한 네. 크리에이터가 먼저 이제 노출이 되고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여러 형태로 파급돼서 릴레이 형태로 이제 노출이 되면서 급상승하면서 영상이 이제 3,300만 뷰 나올 정도로 조회수가 그러면서 브랜드가 인식되고 판매되는 그런 효과를 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메이블리 이제 같은 형태인 거고요. 결국 이제 틱톡 노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소비자한테 인식이 되고 그 인식이 결국은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보통 브랜드가 어, 시장 초기 이제 뭐 해외 시장이 됐던 국내 시장이 됐던 이제 브랜드를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도표화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제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이게 그냥 이거 없이 그냥, 그냥 판매만 이제 집중을 하고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는 그런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브랜드도 이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효과는 날 수는 있으나 그조차도 얼마 가지 못한다. 롱런하지는 못하는 반드시 이 부분 시간 이 필요하더라도 아이덴티티는 충분히 반드시 정립을 시킨 다음에 내가 가진 상품에 대해서 차별성, 다른 브랜드가 가지지 못한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이 단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제 감성적으로 소비자한테 이제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런 전체적인 아이덴티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내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점 네. 그리고 소비자하고의 감성적인 교감,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네, 이런 브랜드로 인식되는 게, 어, 좀 가장 이상적인 브랜드를 정립하고 소비자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거에 그 방금 이제 텍스트로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결국은 다 이 처음에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인지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이제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선순환되는 네, 모든 시장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게 결국은
내 브랜드를 알리고 어떤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던 내 브랜드를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트래픽을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브랜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브랜딩이 된 다음에는 이 브랜딩을 통해 가지고 확산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보통 이제 크리에이터들 좀 짧은 시간에 뭔가 내 브랜드를 알리기에는 어, 혼자 힘보다는 좀 파급력을 가진 인플루언스를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크리에이터들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대로 해서 저희는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그런 사례들을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어찌됐든 초반에는 시딩 기간, 네, 내 브랜드를 정립하고 알릴 수 있는 이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게 기초가 된 다음에 네,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 통해 가지고 내 브랜드를 더욱 이제 좀 부스팅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가면 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 대한 이제 운영 전략 부분인데요. 네, 이제 뒤에 채널 전략은 어떻게,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다음에 판매 채널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격은 또 어떻게 이제 구축하는 게 좋을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전략 부분인데요. 어, 지금 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셜 커머스, 네, 아까 말씀드린 도인이라든지 틱톡, 그런 부분들, SNS에 이제 기반의 이제 소셜 커머스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진화가 되고, 여기에 이런 그 크리에이터들, 이런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이게 데이터적인 면에서도 지금 도표상에 이제 보이는 것처럼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 압도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나 이런 분들을 매칭을 시켜드리고, 네. 그게 이제 다 이제 그레이드별로 이제 등급별로 다 나눠져 있는 분들에서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도 맞춰가지고, 뭐 화장품 예를 들면 화장품 중에서도 이게 색존지 아니면 뭐 일반 그냥 기촌지, 여기에 맞춰가지고도 들이 다 이제 맞춰서 맞춤별로 이제 세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채널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중국 시장이 넓고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좋은 시장인 거는 다 알고는 있는데,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쉽지 않고, 네, 정책적인 뭐 이슈 여기에 인해 가지고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리스크 부분이 많죠. 버릴 수는 없으나 또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관망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드리는 부분은 어, 첫째는 지금 어, 중국의 이런 변동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먼저 좀 트라이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남아에 지금 진출해 있는 화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화교들이 결국 이제 고향이 이제 중국, 다 이게 지금 소통이 되는 부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 중국을 포기는 하지 마시고 지켜보되 동남아에서 먼저 테스트를 좀 하고 볼륨을 좀 키운 다음에 어, 중국 쪽으로 확장을 하는 이런 거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 동남아 중에서도
가장 좀 선두주자이면서 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 네, 그런 쪽을 추천드리고 싶은. 그중에서도 여기 이제 틱톡 여러 이제 채널들이 있는데 동남아에 진출하는 가장 좋은 이제 운영 전략 부분은 틱톡에서 광고하고 쇼피 라자다에서 판매하는 커머스를 하는, 네, 그런 형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중국은 지역이 넓은 만큼 워낙 채널들도 많고, 네, 플랫폼도 많다 보니까 이런 향후에 이제 뭐 어떤 게 진출하는지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의를 주시면 따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 채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브랜드의 이제 컨디션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전략 부분인데요. 어, 어, 글로벌한 국가들이 너무 많죠.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국부터 해서 동남아 뭐 그다음에 뭐 많은데 저희를 이제 링고라는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어느 뭐 티몰에 이제 입점을 한다 치면 티몰의 한 이제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만으로 다른 이제 플랫폼에도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되고 들이 각 이제 국가별 그리고 플랫폼별로 자동으로 이제 등록하면서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지금은 비록 이제 국가별 채널별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입점을 하긴 하나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묶여서 말씀드린 한 플랫폼에 이제 되게 되면 이제 모든 플랫폼이나 국가가 이제 다 연동이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온라인을 강조드렸는데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이 강세인 부분이 많죠. 네. 근데 어 저희는 이제 온라인이 이제 전문이고 오프라인을 어떻게 보면 완- 완전적인 전문은 아니긴 하나 워낙 이제 또 브랜드 입장에서는 오프라인도 이제 무시를 할 수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저희는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매닝스라든지 렁펑이라든지 아니면 샤샤 이런 이제 여러 그 드럭스토어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어, 온라인을 통해서 내 브랜드를 이제 확산하는 부분이 이제 기초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이제 리테일들에 대한 벤더들이나 파트너들이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이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인지가 되고 브랜딩이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먼저 이제 정착을 하고 안정화되면 리테일들은 자연스럽게, 네, 결부가 되는, 네, 그런 형태로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리테일 쪽으로도, 네, 저희가 이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을 체계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의 이제 기존의 이제 유통 구조가 브랜드사가 있고, 뭐 제조사가 있고, 뭐 제조사 내진 브랜드가 되겠죠.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통사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국내는 그러한데 또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해외에서도 뭐 1차 벤더가 있을 수도 있고 2차 벤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단계들을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향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브랜드가 직접 해외 채널을 어, 저희를 통해서 해외 채널을 직접적으로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가격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판매를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것들을 네,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향후에 이제 각종 브랜드들, 이제 벤더사들이 제안이 들어올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핸들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영역 안에서의 이제 가격 통제를 이제 분명히 이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 채널들을 쪼개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온라인이면 온라인, 뭐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이게 온라인을 잘하면서 오프라인을 잘하는 이런 유통사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온라인을 잘한다 그러면 온라인 쪽으로 이제 뭔가 라이센스를 주고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그리고 뭐 계약 조건에 2차, 3차 이런 부분들에 이제 파생되어 나가는 이런 분들이 계약 추가적으로 안, 그렇게 전개가 안 되게끔 네, 또 꼼꼼히 이제 챙기는 결국 이제 가격이 유지가 안 되면 결국 그 브랜드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다양하게 유통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하지만 그런 만큼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장을 하는 부분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그 틱톡 글로벌이 지금 현재 어, 한국 그리고 뭐 미국 많죠. 그다음에 동남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틱톡이 2000 이제 한 2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도 그 틱톡 글로벌이 동남아 비즈니스 어, 싱가폴, 말레이,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이제 동남아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한국의 이제 우수한 브랜드들을 이 국가들로 진출을 하는 파트너가 필요했고 저희가 처음 이제 독점 파트너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틱톡 글로벌이 생겨난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지금 서비스를 동남아 그리고 지금 향후에는 곧 이제 추가될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5개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국이 본사이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말레이, 그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미국, 홍콩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사를 두고 있고요. 이 지사들의 역할은 플랫폼하고의 소통적인 부분도 있고 대형 이제 MCN들과의 소통 그리고 물류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조금 설명을 조금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브랜드가 됐건 컨텐츠가 됐건 그다음 향후에 플랫폼 크리에이터들 그다음에 소비자 모든 이런 영역들이 저희 회사의 하나를 통해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네, 앞둔 상황이라서 이거는 향후에 이제 좀 그 지금 청취하신 이제 그 브랜드 사들한테도 엄청나게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커머스, 콘텐츠 그리고 뭐 API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글로벌한 이제 어, 그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제 유기적으로 네, 한데 모으면서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좀 채널적인 부분에서 꼭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틱톡인데요. 틱톡이 핫하다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이 부분 특히나 이제 이 동남아 쪽을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데, 동남아 쪽을 어, 직접 운영을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게 어, 법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뭐 현지 법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틱톡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현지 IP 계정으로 이게 개설이 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을 할 수가 없고 그 영역을 이제 저희가 빙고글로벌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틱톡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워낙 성장률이 높은 그런 플랫폼이고요. 다운로드면 그다음에 트래픽면 인덱스 면에서도 이제 월등하게 이제 지금 상위권에 이제 랭크된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지금 틱톡은 크게 이제 계정이 이제 두 개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하나의 이제 뭐 브랜드 계정으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브랜드 계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별도의 이제 내 브랜드를 이제 알리는 그 마케팅 역할 플러스 이제 커머스 단까지 이제 같이 네,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네. 아, 그 틱톡이 또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아까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큰 또 플랫폼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브랜드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계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크리에이터들이 어 보통은 이제 MCN 회사에 이제 속해 있는 크리에이터들이라면 별도로 예를 들면 마케팅 비용이나 뭐 섭외비라든지 뭐 조건들을 저희가 MCN 회사 또는 개인하고 이제 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제 집행을 해주는데 여기는 틱톡 같은 경우는 틱톡 그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별도의 크리에이터들 그 계정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브랜드 계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리에이터 계정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브랜드 계정이 없으면 크리에이터 계정을 통해 가지고도 판매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계속해서 어, 보통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어, 플랫폼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섭외비나 비용적인 부분을 향후에 이제 정산을 받을 때 미리 차감을 해서 되게 이제 투명하게 몇 프로 크리에이터들 등급별로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수준이 이제 다 다르고 그 수준에 맞게끔 차감이 돼서 이제 정산이 돼서 되게 이제 투명하게 뭔가 비용적으로 좀 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어. 보통은 이제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업 비용적인 부분이 워낙 이제 천차만별이고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은데 틱톡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제 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도 이용하실 때도 되게 좀 편리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컬 IP를 기반에 한 이제 소셜 미디어가 되겠고요. 네. 이제 노출이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해서 좀 노출이 되는 부분. 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틱톡 샵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틱톡 계정은 이제 두 개, 이제 브랜드 공식 계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리에이터 셀러 계정으로 해서 네,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 요 지금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라이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지 IP 계정으로만 개설이 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볼 수 없는 화면이 되겠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공유 드릴 텐데 공유 드리는 계정을 통해서 보시면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도 어떻게 틱톡이 운영이 되고 노출이 되고 노출되는지를 볼 수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서비스
프로세스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뭐 입점부터 CS까지, A부터 Z까지 저희가 이제 모든 영역을 서비스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네, 서비스 비용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형태로 어, 매출을 이제 극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인 부분인 거고요. 1단계에서 시딩을 하고 이 시딩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라이브로 이제 계속해서 크리에이터를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데 어,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어, 틱톡 자체는 트래픽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데이터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어, 구매 전환이 이제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동남아의 소비 패턴이 틱톡에서 광고를 보고 그다음에 쇼피 라자다 가서 검색해서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딩이 가장 엄청 중요한 게 틱톡에서 트래픽은 엄청 일어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 브랜드에 대한 시딩이 안 되어 있으면 쇼피 라자다 커머스당 가서 이거를 검색을 해도 제품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매 전환에 이거 로아스를 이제 어느 정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딩 과정이 필요하고 이 시딩을 거치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 이게 뭐 최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충족이 되면 그다음에 라이브를 통하면은 로아스 뭐 기본적 평균 3에서 5 정도는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단계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데이터적으로도 다른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검증된 부분이라서 요 부분 향후에 이제 좀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물류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틱톡 그다음에 뭐 쇼피 라자다 어, 국가별 내지는 플랫폼별 저희가 다 별도의 저희 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사가 어,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브랜드 이제 단독 브랜드 샵으로 가느냐 아니면 샵앤샵 형태로 저희 샵으로 들어오느냐 이거는 두 개를 정하시면 되고요. 어, 뭐 계약 구조도 어, 단독 플래그십 샵으로 가게 되면 틱톡 이제 플랫폼이랑 브랜드사가 직접 계약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 어, 위탁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고 어, 저희 샵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공급가 형태로만 저희한테 물건을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물류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하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틱톡 형태는 어, 물류 창고가 홍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국내에도 창고를 가지고 있고 홍콩에도 창구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한국이 됐던 홍콩이 됐던 먼저 이제 선입고를 시키고 그다음에 틱톡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을 반드시 홍콩에 있는 그 틱톡 창고로만 입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고된 다음에 이제 틱톡에서 이것들을 통관하고 소비자한테 이제 직접 배송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홍 창고가 됐던 아니면 국내 창고가 됐든 선입고가 돼야 되는 부분.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 추천드리는 시딩 과정 3개월에서 6개월, 그거는 이제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의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 컨텐츠의 양에 따라 이제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충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로하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거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전개도 잘하고 있고, 어, 미리 이미 이제 인지도가 현지에 이제 있던 브랜드라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인의 등에 이제 같이 올라타서 이제 간 그런 형태라서 어, 형태의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핵심은 시딩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 이 시딩만 충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로아스는 어느 정도가 보장받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 부분도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진행한 사례인 거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 싱가포르 틱톡 샵에서 저희가 셀러 부분에서는 네, 2등을 차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또 네, 제가 전체적으로 어 부족하지만 어 그 동남아 중에서도 싱가포르, 말레이 시장 그리고 뭐 중국 시장 네, 요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시장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저희랑 또 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 그 질문 실시간 네. 질문 지금 몇 가지 채팅창에 남겨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질문을 읽고 저기 김은호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네. 지금 한번 볼게요. 네, 어,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3개 정도 지금 네.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 쇼피나 라자다 가격대가 너무 낮은데 고가 정책을 가진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문의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는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말레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렇게 지금 현재는 5개국을 하고 있고 그렇게 5개국을 하는 이유도 지금 틱톡 글로벌에서 이제 5개국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네들이 이제 확장을 하면 저희도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이 확장을 할 텐데 지금 5개국을 저희가 해보면 실질적으로 어, 싱가포르, 말레이를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 내용으로 국가를 넣은 이유도 여기서는 가격에 대한 저항이 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 비해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고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글로벌 브랜드, 뭐, 워낙 우리가 알만한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알만한 브랜드들이 이제 어,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가 브랜드인데 중가는 거의 없고요. 고가, 저가인데 저가도 현지 이제 브랜드라던가 아니면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 워낙 독점을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근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고가 조금 이제 가격대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로 접근을 하시면 다른 국가 대비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링고 글로벌에서 사입도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 하시나요? 라고 주셨는데요. 그 사입 부분은 저희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좀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되는 정도의 브랜드면 저희도 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입을 하는 구조로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번외로 이제 미국도 있어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틱톡이랑 저희랑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특별한 관계? 네. 이게 좀 그런 관계다 보니까, 틱톡에서 추구하는 뭐, 앞으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발전, 진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랑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법인은 지금 있는 상황이고, 틱톡에서는 빨리 이쪽에도
그 국내 브랜드들을 서비스를 좀 진행을 저희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 쪽에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미국을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지금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한 몇 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아직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세팅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한번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이어 발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나 이제 해외 시장의 경우는 이제 거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좀 직접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쌓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해봤더니 오프라인 이제 바이어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뭐 해외 시장 여기 이제 보면 제가 그래서 여건이 되면 해외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뭐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좀 참가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도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아까 소개해도 공공기관에 이제 제가 잠깐 있을 때 시장 개척단을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혜택을 받는 기업만 계속 받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보면 어떻게 하면 선발되는지를 잘 알고 있더라고. 있으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뭔가 해-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준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참석하고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인지도가 이제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바이오들도 알거든요. 보면, 해마다 참석했더니 이 브랜드, 계속 눈에 띄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미팅이 되고, 이게 이제 계약까지 이게 성사가 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또 종종 봤기 때문에, 네, 네,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트라이를 해보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의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방법. 네. 그, 저희가 지금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장 핵심으로 하는 형태가 틱톡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틱톡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게 어, 시, 그, 뭐지?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 좀 이게 초반에 안 그래도 이제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되게 이제 좀 조급한 이런 형태의 이제 브랜드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더더욱 이제 저희는 이제 틱톡이라는 채널을 한번 이용을 하십사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이유는 어, 이 브랜드 자체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하나 근데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기본적으로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먼저 어,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거기 플러스 이제 오가닉으로 이제 트래픽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좀 기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마케팅 측면에서는 틱톡 그 채널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어, 동남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가격 정책을 아까 제가 강의 내용에도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 핵심은 결국 이제 내가 가격을 본사에서 브랜드 측에서 가격을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범위에 벗어나게 되면 가격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걸 이제 컨트롤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하고 싶어도 유지가 못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가격 정책을 나가는 부분은 가급적이 아니라 채널 가격 정책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좀 확장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게 안정화된 다음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그 쇼피 라자다라는 이제 플랫폼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정책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보통 이제 틱톡에서 이제 시딩을 한 다음에 향후에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여기가 아무래도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최저가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이제 온라인에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커머스 플랫폼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보다도 싸야 되는데 이거를 가격 정책으로 핸들링 할 수 없는 영역에 있게 되면 그냥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가격을 무너지는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어 그게 이제 라이브 채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보다 싸야 되니까 낮게 시작을 하면 다른 이제 커머스단에 있는 플랫폼에 있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라이브가 이렇게 싸니까 나는 더 싸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점차 이제 가격이 이제 붕괴되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라이브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가격을 기본가보다 조금 높게 형성을 하고 라이브가 이제 종료가 되면 이제 노출이 안 되는 채널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소매를 대고 나면 이 가격을 다시 안정권으로 내려서 계속해서 이제 내 브랜드 그 가격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단기적으로 뭐 어디 좋은 검증도 안 된 바이어 통해 가지고 막 물건을 이렇게 어 제공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거래처의 이제 영역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떤 걸 또, 여보세요? 네, 추가적으로 네, 답변 주실 네. 질문 사항이 없어 보이거든요. 대부분 다 강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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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이미 같이 네, 녹여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오늘 웨비나는 네.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고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강의 자료 또 웨비나 종료 후에 저 네, 링고 제가, 글로벌 측에서 직접 이메일로 강의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발송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거는 저희가 네. 그 채팅창 마지막 창에 웨비나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링크를 남겨드렸는데요. 지금 웨비나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은 답변하는데 1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꼭 참여를 하셔서 저희 웨비나가 조금 더 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저희가 사전 등록해 주신 그 이메일 주소로 그냥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강의는 녹화를 하고요. 녹화 파일은 저희가 웨비나 녹화 파일은 이번 주 안에 저희 대한화장품협회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를 위해 많이 수고를 해 주신 링고 글로벌의 김은호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